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녹색당이 성립이 됩니다. 언젠가는 녹색당이 들어서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정세 돌아가는 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오리엔테이션이 되면은 굉장히 화급한 일입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애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각 단계가 문제가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이 모든 문제가 기본적으로 녹색 문제예요. 출산하는 문제, 노인들이 병원에서 죽는 문제, 화장하는 문제, 무덤 쓰는 문제, 복지 문제, 간호하는 문제, 뭐 오만 문제들이다. 실업 문제 이것도요. 저는 이게 그 녹색당이 그 의회 진출하면 첫 이 국회에 제출할 의제를 말이죠. 농민들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월급 주라는 그 제안할 작정이에요. 수도권 인구가 너무 지금 비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없잖아요. 이래가지고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 생산적인 거 하나도 없는 서울에서 에너지도 전부 다 소비만 하죠. 농사 하나 안 되는 저 서울에서 저기 인구가 2천만 비생산적인 그 도시에서 인구가 2천만 명 수도권에서 말이 안 돼. 지방은 다 피폐해져 버리고 돈이 안 도니까 이걸 말이죠. 지방을 균형 발전시킨다고 서울에 있는 기업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다든지 관공서를 지방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작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수도권만 더 확장하는 결과가 됩니다. 지역이 왜 죽었습니까? 지역의 산업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 산업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1차 산업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 지역 산업은 기본적으로 몇몇 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차 산업이에요. 농림수산업이에요. 그러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소농의 90% 이상이 연간 매출액이 연간 그 수입액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래서 살 수가 없잖아요. 자식들 데려 교육시킬 수가 없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건달들이 지방에 못 내려가는 이유가 수도권에서 뭐 사는 게 개없잖아요. 고통스럽고. 서울에 와서 정말 건강하게 땅 파면서 사고 싶다. 생각해보니까 노색평론 하는 말이 옳다. 가야 된다. 그러나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고정된 수입이 없으니까. 너무 막연하단 말이야. 그렇게 다 어정쩡하게 애매모호하게 살고 있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서울에 마음 붙일 수도 없고 떠나자니 시골 가니 황당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무조건 일률적으로 월급을 100만 원 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새끼들한테도. 계속해서. 그러면은요, 그 정책 하나 때문에 수도권 인구 분산됩니다. 지방 삽니다. 농사 살면은 농사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삽니다. 마을에 이런저런 장사가 되죠. 돌아갑니다. 학교도 인기가 생기고요.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머리만 잘 쓰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월급 100만 원 주는 거예요. 복지국가 할 필요 없어요. 월급 100만 원 줘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써라야. 병원에 가고 싶으면 가고 말면 말아라. 자유롭게. 그러면 시장이 민주화될 거 아니면 민주적인 시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강제 노동이 없어집니다. 원자력 발전소 고농도 피폭을 받으면서 왜 그런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달에 100만 원만 고정 수입이 있으면 마누라 100만 원, 집 100만 원,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데 가서 노동하겠습니까? 국민들에게 기본소득만 주면은 원자력 발전소는 그날로 없어집니다. 왜?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삼성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도덕적으로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이 그 반도체 유해 물질이 나오는 공장에서 백혈병에 걸려도 자기들 책임이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잖아요. 우리 노조도 인정 안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국민 기본소득을 사람들이 받으면은 그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가서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삼성은 자연히 노동 환경을
인간적으로 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본소득을 좀 첫째 이 세상에서 강제노동이 없어져요. 노예제도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국가 시스템보다 훨씬 합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살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젊은 학생들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매일 정액으로 국민소득을 실시하면은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달라질 것인가 복합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봐라.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세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재미있게. 강제노동만 없어져도 그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는 노동이라는 게 강제노동입니다. 대부분에. 그러면 대학 입시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애들이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취직 자리가 걱정이 돼서 대학 가려고 난리를 치고 대학 문제 때문에 이 온 세상은 지금 교육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받는데 뭐 때문에 대학 가? 100만 원씩 받는데. 그러면 진짜 연구자, 학자들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낭비가 없잖아요. 대만큼만 하더라도 대학 진학률이 40%가 안 됩니다. 60% 이상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훌륭한 시민으로서 다 살아오고 있어요.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요, 저는 가장 효과적인 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소득은 전통적으로 근대 사회 시스템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대라는 것은 고용을 해가지고 노동을 한 대가로서 월급을 받아서 산다. 이것이 고용과 노동이 일체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분리시키자는 게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가장 비근대적인 성경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에 품삯 주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일도 안 했는데 맨 마지막에 온 놈도 같은 품삯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야. 이건 굉장히 탈근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녹색당 철학이 같아요. 그건 뭐냐? 어머니의 마음이잖아.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자식 새끼 일했다고 밥 먹이고 일 안 했다고 밥 안 먹이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 정당이다. 어머니 당. 녹색당. 그래서 인터넷에 가면은 녹색당 땅 치면은 나옵니다.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그게 입당 원서 내십시오.